한태수는 이날도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37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지요. 하지만 더 이상 서둘러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제가 인천 동막중학교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으니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19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회색 아파트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고 그 사이로 출근길 차량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벌써 8시네.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교무실에 도착해 첫 번째 수업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국어 교과서를 펼치고 칠판에 오늘 배울 내용을 정리하고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을 텐데요. 여보, 일어났어요? 박선미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이미 30분 전부터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녀는 여전히 직장을 다녀야 했어요. 동네 부동산에서 사무를 받는데 태수보다 5년 늦게 퇴직할 예정이었습니다. 일어났어. 대답은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는 자신이 마치 유리창에 갇힌 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개는 있는데 날아갈 곳이 없는. 태수는 1959년생으로 올해 63세였습니다. 25세에 임용고시를 패스해 중학교 교단에 섰지요. 처음엔 시골 학교에서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순박하고 학부모들도 선생님을 존경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후 도시로 발령받아 여러 학교를 거쳤고 마지막 10년은 동막중에서 보냈어요.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수업 시간에도 딴청을 피웠지요. 학부모들은 성적에만 관심이 있었고 인성교육은 뒷전이었어요. 태수는 점점 교직에서 보람을 느끼기 어려워했습니다. 이게 내 남은 인생인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연금은 나오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아파트 관리비, 생활비, 의료비를 생각하면 빠듯했습니다. 그렇다고 뭔가 특별한 취미나 꿈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여보, 밥 먹어요. 선미의 목소리에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김 한 장이 전부였어요. 두 사람이 먹기엔 충분했지만 왠지 모르게 허전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선미가 물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할 일을 잃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지요. 글쎄, 도서관이나 가볼까? 동네 도서관 말이에요. 책이나 읽으면서 시간 보내야지. 선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평소보다 어둡고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37년 동안 규칙적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자유시간을 갖게 되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걸 알았지요. 점심시간, 태수는 정말로 도서관에 갔습니다. 평일 낮이라 한산했어요. 몇몇 할머니들이 신문을 읽고 있었고 취업 준비생들이 조용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여행 관련 책들이 꽂힌 코너로 갔어요. 제주도 한 달 살기, 강원도 숨은 명소, 시골 생활 안내서, 책들을 하나씩 꺼내 읽었습니다. 사진 속 풍경들이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 넓은 들판, 고즈넉한 산속 마을. 도시의 아파트 숲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지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면 어떨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저녁엔 일몰을 감상하는 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면서 선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할까? 이사요. 갑자기 왜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말이야. 선미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다요? 어디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강원도나 동해안 쪽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는 거야. 선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병원은, 마트는, 친구들은, 하지만 남편의 표정을 보니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 아파트만 보며 늙고 싶지 않아. 태수의 목소리에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37년 동안 똑같은 일상을 반복해온 사람의 마지막 도전 같았어요. 선미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안했지만 남편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알겠어요. 한번 알아나 봅시. 그날 밤 태수는 인터넷으로 강원도 부동산 매물을 검색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땅들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머릿속으로 그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그려봤습니다. 아직은 꿈에 불과했지만 그 꿈이 곧 현실이 될 줄은 몰랐어요. 토요일 아침, 태수와 선미는 속초행 고속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회색 건물들이 점점 멀어지고 대신 푸른 산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태수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갑자기 가도 될까요? 선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이 인터넷으로 찾은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어 내일 당장 보러 가겠다고 했을 때도 놀랐거든요. 괜찮아. 최 사장님이 친절하시던데. 최기표 중개사는 전화 통화에서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좋은 땅 하나 있어요. 바다도 보이고 조용하고 가격도 합리적이죠? 그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어요. 속초에 도착하자 최기표가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검은색 SUV를 몰고 왔어요. 서울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최기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태수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어요. 최기표의 손은 다부지고 악력이 강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볼까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차에 타자마자 최기표는 능숙하게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서울 사람들이 강원도로 많이 내려와요. 코로나 이후에 특히 그렇죠? 깨끗한 공기, 여유로운 삶을 찾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이 땅은 정말 특별해요. 700평인데 언덕 위라서 전망이 끝내줍니다. 바다도 보이고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른쪽으론 푸른 동해가, 왼쪽으론 울창한 산이 펼쳐졌어요. 태수는 창문을 내리고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서울의 매연 냄새와는 전혀 다른 상쾌함이었지요. 30분 정도 달린 후 차는 작은 언덕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길이 시작됐어요. 여기서부터 조금 올라가면 돼요. 차가 덜컹거렸지만 태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시를 벗어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700평 규모의 경사진 땅이었어요. 잡초가 무성했지만 정리하면 근사한 정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때요? 이 전망. 최기표가 자랑스럽게 팔을 벌렸습니다. 태수와 선미는 숨을 멈췄어요. 앞쪽으로 마을 지붕들이 보이고 그 너머로 희미하게 바다가 보였습니다. 완전한 오션뷰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아름다웠어요. 바다가 보이네요. 선미가 감탄했습니다. 그럼요. 2층 집을 지으면 더 잘 보일 거예요. 특히 일출이 장관이죠. 최기표는 계속해서 땅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조용하고 공기가 좋고 서울에서 3시간이면 올 수 있다고 했어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평당 35만 원이에요. 700평이니까 총 2억 4,500만 원이죠. 하지만 통으로 사면 2억 2천으로 해드릴게요.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태수는 인천 아파트를 팔면 6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어요. 땅값 2억, 집 짓는 비용 1억 5천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좀 비싸네요. 요즘 부동산이 다 올랐어요. 여기는 오히려 저렴한 편이죠. 바다 보이는 땅이 이 가격이면 싼 거예요. 최기표의 목소리에 확신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발 계획도 있어요. 3년 후면 도로도 포장되고 상수도도 들어올 예정이죠. 그러면 땅값이 2배는 오를 거예요. 태수와 선미는 땅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경사가 생각보다 심했어요. 집을 지으려면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부터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 짓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30평 정도면 1억 5천이면 충분해요. 요즘은 모듈러 주택도 있고 경량철골 주택도 저렴하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총 4억 정도면 되겠네요. 네, 그 정도면 여유 있게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선미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여보, 너무 외진 것 같지 않아요? 장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차로 15분만 가면 읍내 나와요. 마트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 있어요. 최기표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 정말 좋아요. 서로 도우며 살죠. 도시 아파트에선 느낄 수 없는 인정이 있어요. 태수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바람이 살랑거리고 새소리가 들리고 멀리 바다가 보이는 이곳이 너무 좋았어요. 37년 동안 시멘트 건물에서만 살았던 그에게는 꿈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아, 그런데 이 땅 문의하는 분이 또 있어요. 다음 주에 보러 온다고 하던데 최기표의 말에 태수는 조급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결정해야 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좋은 땅은 빨리 나가거든요. 선미는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일단 서울 가서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놓칠 수도 있어요. 돌아오는 길에 태수는 계속 그 땅 생각만 했습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던 바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어떻게 생각해? 좋긴 한데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선미의 걱정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병원도 멀고 겨울엔 얼마나 추울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 다른 사람이 사면 어떡해? 그렇긴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인천 아파트를 팔고 강원도로 이주하는 것.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였어요. 한번 해보자.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나이만 더 먹을 텐데. 선미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자신도 그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이 끌렸거든요. 월요일 아침 태수는 최기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정말요?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최기표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언제 계약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말에 오시면 돼요. 서류 준비해 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자 태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바다가 보이는 집, 조용한 시골 마을, 여유로운 노후.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꿈과 현실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계약을 마치고 일주일 후 태수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공업체 김현수 사장이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한 선생님, 현장 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할 일이 많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도로부터 문제예요. 비포장 도로라서 레미콘이 못 들어가요.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소형 믹서차로 여러 번 날라야 해요.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최기표 중개사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비용이 얼마나 더 들까요? 도로 포장하면 500만 원, 소형차로 운반하면 300만 원 정도 추가될 것 같아요. 시작부터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현장에서 파기 작업을 시작하자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땅속에 큰 바위들이 묻혀 있었던 거예요. 평탄화 작업을 위해서는 바위를 깨뜨리거나 파내야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예상 밖이네요. 김현수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굴삭기로도 쉽게 나오지 않는 바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암석 파쇄 전문 업체를 불러야 해요.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결국 8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바위를 제거했습니다. 애초 예산 1억 5천만 원은 벌써 2천만 원이 늘어난 상태였어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수도를 연결하려고 하니 마을 급수관까지의 거리가 200m나 됐어요. 급수관 연결 비용만 600만 원이었습니다. 전기는 어떤가요?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봇대까지 거리가 멀어서 별도 인입 공사가 필요해요. 전기 인입비 400만 원이 또 추가됐습니다. 11월 중순 드디어 기초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태수는 매주 현장을 찾았어요. 서울에서 속초까지 왕복 6시간의 여행이었지만 조금씩 올라가는 집을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보, 벽돌이 생각보다 예쁘지 않네요. 선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김현수가 사용한 벽돌은 값싼 콘크리트 블록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 벽돌 말고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적벽돌이나 고급 블록으로 하면 훨씬 예뻐요. 얼마나 더 들까요? 한 500만 원 정도 추가하시면 돼요.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예산이 많이 초과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평생 살 집인데 대충 지을 수는 없었어요. 그걸로 합시다. 선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방 타일을 보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보, 이 타일 너무 싸 보여요. 이태리 타일로 바꿔요. 얼마나 해요? 300만 원 더 주면 된다고 해요. 그럼 바꿔요. 12월이 되자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난방을 위해 기름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하루 난방비가 3만 원씩 나왔어요. 이거 너무 비싸지 않아요? 겨울이라서 그래요. 봄 되면 괜찮을 거예요. 김현수의 말을 믿고 참았습니다. 1월이 되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재값이 폭등한 거였습니다. 목재, 철근, 시멘트 모든 게 20% 이상 올랐어요. 한 선생님,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요. 얼마나요? 한 1천만 원 정도 더 들 것 같아요. 태수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애초 1억 5천만 원 예산이 벌써 3억을 넘어선 상태였거든요. 어떡하죠? 선미에게 물었지만 답은 뻔했어요. 이미 절반 이상 지은 집을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차피 한 번 짓는 집인데 제대로 합시다. 태수는 인천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는 부족해서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2억 원을 빌렸어요. 이자 만월 70만 원이었습니다. 3월부터는 인테리어가 시작됐습니다. 바닥재를 고르러 갔는데 선미가 원목 마루에 반했어요. 여보, 이거 너무 예뻐요. 이걸로 해요. 비싸지 않을까? 평생 살 집인데. 좋은 걸로 해야죠? 원목 마루비 8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4월 드디어 집이 완성됐습니다. 총 공사비는 5억 원이 들었어요. 애초 예산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집을 보니 후회는 없었어요. 2층 창문에서 바라보는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침마다 일출을 볼 수 있었고 저녁엔 노을이 집안을 붉게 물들였어요. 그래도 잘 지었네요. 선미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넓은 거실,
쾌적한 주방,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한 환경이 좋았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야. 태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37년 교직 생활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5월이 되자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매월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대출 이자 70만 원, 관리비 30만 원, 난방비 2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매월 220만 원이 필요했어요. 태수의 연금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매월 40만 원씩. 부족하네요. 선미가 가계부를 정리하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일자리라도 구해야겠어요. 하지만 시골 마을에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마트 계산원, 식당 설거지 정도였는데 급여도 적었어요. 뭔가 수입원을 만들어야 해. 태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매월 적자가 나면 얼마 못 가서 파산할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1층에 만들어둔 여유 공간을 카페로 꾸며보는 거였어요. 관광객들이 오면 커피도 팔고 간단한 먹거리도 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카페요. 선미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안 돼? 바다도 보이고 조용하고 분위기 좋잖아. 하지만 우리가 카페를 해본 적이 있나요? 배우면 되지. 어려운 일 아니야. 태수는 벌써 머릿속으로 카페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원목 테이블에 고급스러운 의자, 그리고 창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손님들. 손님이 올까요? 요즘 사람들 드라이브 많이 하잖아. SNS에 올리면 입소문 날 거야. 희망적인 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이대로 가면 몇 개월 안에 파산이었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선미도 결국 동의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희망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태수는 다시 한번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와 장비 구입비로 5천만 원이 더 필요했어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선미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알았어.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태수의 눈빛에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의 마지막 도전이었어요. 과연 카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6월, 태수는 본격적으로 카페 준비에 나섰습니다. 1층 거실을 개조해서 작은 카페 공간을 만들었어요. 원목 테이블 3개, 의자 12개, 중고 에스프레소 머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간판은 뭐라고 할까? 언덕에 쓴 커피는 어때요? 선미가 제안했습니다. 왜 쓴 커피야? 인생이 쓰지만 결국 향이 남잖아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몇 개월의 고생이 떠올랐습니다. 인테리어는 직접 했어요. 페인트 칠, 선반 설치, 조명 다는 일까지. 손은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뭔가 만드는 기분이네. 그래도 예쁘게 나왔어요. 7월 첫째 주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 이장님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태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커피 맛있게 내리시나? 한번 드셔보세요. 손이 떨렸지만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어요. 이장님은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화이팅 하세요. 첫 매출 4,000원.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둘째 주부터 손님이 조금씩 늘었어요. 태수의 옛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런 일 하시네요. 제2의 인생이야. 대박 나세요. 제자들은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우리 은사님 카페, 힐링 명소 발견 같은 글들이 퍼졌습니다.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어요. 젊은 커플들이 드라이브 코스로 찾아왔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도 늘었어요. 와, 여기 분위기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희미하지만 2층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손님들은 만족해했어요. 태수는 서비스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커피에 수제 쿠키를 서비스로 주고 아이들에게는 사탕을 나눠줬어요. 손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8월이 되자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12만 원 정도. 한 달이면 360만 원이었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태수가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재료비 빼고 전기료 빼면 얼마나 남을까요? 선미는 신중했지만 남편의 얼굴에 활기가 돌아온 게 기뻤습니다. 9월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인플루언서가 우연히 들렀던 거예요. 사장님, 여기 정말 좋아요. 포스팅해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며칠 후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왔어요. 좋아요가 1000개를 넘었습니다. 그 후로 젊은 손님들이 부쩍 늘었어요. 사진 찍고 커피 마시고 힐링하러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보, 테이블 하나 더 놓을까요? 그러자 야외에도 작은 테라스 만들어 볼까? 10월까지는 좋았습니다. 단풍철이라 관광객도 많았고 매출이 월 5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순수익도 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생활비는 되겠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11월부터 손님이 줄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추워진 탓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처에 대형 오션뷰 리조트가 문을 연 거였어요. 카페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바다가 완전히 보였습니다. 바다가 더 잘 보이네요. 시설도 훨씬 좋고. 손님들이 그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태수의 카페는 바다가 희미하게만 보였거든요. 12월 매출은 18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재료비와 난방비를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뭔가 차별화된 걸 해야겠어요. 태수는 브런치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선미가 요리를 배워서 샌드위치와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맛있어요. 몇몇 단골 손님들은 좋아했지만 전체적인 매출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1월 폭설이 내렸습니다. 길이 막혀서 며칠간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거 아닌가요? 선미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였습니다. 조금 더 버텨보자. 태수는 동물 먹이 체험까지 시도해 봤어요. 토끼 몇 마리를 키워서 아이들이 먹이를 줄 수 있게 했습니다. 우와, 토끼다! 가족 손님들은 좋아했지만 겨울철 동물 관리가 쉽지 않았어요. 2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매월 300만 원씩 적자가 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온 거예요. 사장님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괜찮아요. 할머니,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이런 좋은 분들이 떠나시면 안 된다고. 할머니는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을 사람들이 모은 격려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와 선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 이걸 어떻게 받아요? 받으세요. 우리도 여러분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실패한 게 아니에요. 선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돈은 잃었지만 많은 걸 얻었어. 사람들의 마음, 새로운 도전, 함께 헤쳐나간 경험,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소중한지도 알았고. 태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선미야. 너무 무리했나?
아니에요. 당신이 꿈을 포기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함께여서 견딜 수 있었어요. 3월이 되자 새로운 결심이 섰습니다. 카페는 접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어요. 집은 팔아야겠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나도 그래. 해봤으니까. 마지막 날 동네 사람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서울 가서도 건강하세요. 가끔 놀러 오세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 마을이 밝았어요. 이장님도 소주를 들고 와서 함께 마셨어요. 실패가 아니에요. 용기 있는 도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카페는 문을 닫지만 우리는 문을 열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 우리에겐 지혜와 경험이 있으니까.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6억 원 손실. 이 숫자가 태수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집을 매물로 내놓았지만 쉽게 팔리지 않았어요. 1년 전 5억에 지었던 집이 이제는 3억도 받기 어려웠습니다. 관광지 개발이 중단되면서 땅값이 급락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3억 2천이면 그나마 나은 조건이에요. 부동산 중개사의 말이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2억 4천만 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집을 팔았어요. 대출금 2억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1억 2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서울로 가자. 선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만해요. 우리 함께 했잖아요. 4월 두 사람은 신월동 소형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13평짜리 원룸이었어요. 강원도 30평 집에 익숙해졌던 몸에는 답답했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5만 원. 남은 돈으로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 뭘 할까? 태수는 막막했습니다. 63세에 새로 시작할 일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일단 일자리부터 구해야죠. 선미가 먼저 나섰습니다. 동네 정형외과 접수처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4시간, 월 80만 원이었습니다. 태수는 학원 강사 일을 찾았습니다. 동네 중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국어학원이었어요.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37년 교직이라. 학원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 3회, 2시간씩 수업. 월 60만 원 정도의 수입이었어요. 두 사람 합쳐서 월 140만 원. 생활비로는 빠듯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처음엔 부부 사이가 험악해질 뻔했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태수가 자책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뭐해요. 선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좁은 집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사소한 일로도 다투게 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6월 어느 날 태수가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에서 한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태수가 재빨리 119에 신고했어요. 괜찮으세요? 할머니를 부축해서 병원까지 함께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그날 집에 와서 선미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좋은 일 했네요. 그런가? 돈은 잃었지만 당신은 여전히 좋은 사람이에요. 선미의 말에 태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7월부터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글쓰기 모임을 열었습니다. 강원도에서의 경험을 글로 써보세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조금씩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실패담이었지만 진솔했습니다. 선생님 글 재미있어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모임 참가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8월에는 지역신문에 연재를 시작했어요. 63세 은퇴교사의 좌충우돌 전원일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원고료는 많지 않아요. 회당 5만 원 정도. 괜찮아요. 돈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나눈다는 것이 의미 있었어요. 연재가 인기를 끌면서 독자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은퇴 후 시골살이 꿈꿔봤는데 현실을 알게 됐어요. 실패하셨지만 용기가 대단하세요. 덕분에 신중하게 계획할 수 있겠어요. 태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실패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값진 경험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9월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출판사에서 책으로 내자고 제안한 거였습니다. 정말요? 네, 요즘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후 삶에 관심이 높아요. 인생은 크지 않았지만 자신의 경험이 책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어요. 10월에 책이 나왔습니다. 언덕 위에 쓴 커피 마이너스 63세 교사의 전원생활 실패기. 서점에서 자신의 책을 발견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여보, 우리 책이야. 선미도 신이 났습니다. 잘 팔릴까? 팔리든 안 팔리든 우리 이야기를 남겼잖아요. 책은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20위까지 올랐습니다. 11월에는 독자들과의 만남도 가졌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배웠어요. 저희 부부도 새로운 도전을 해볼 생각이에요. 독자들의 말에 태수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12월 1년 만에 다시 강원도를 찾았어요. 옛집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후회해요? 선미가 물었습니다. 아니, 해봤으니까. 집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정원에는 꽃이 피어 있고 카페 간판도 새로 달려 있었습니다. 잘 되는 것 같네요. 다행이에요. 동네 이장님을 만났어요. 한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책 나왔다면서요? 자랑스러워요.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돌아왔습니다. 2월 새해가 밝았어요. 태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아내의 소중함, 새로운 도전의 의미, 그리고 실패도 하나의 경험이라는 깨달음. 무엇보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3월 두 번째 책 계약을 했어요. 이번엔 다시 시작하는 용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작가가 된 것 같네요. 선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뤄낸 거야. 그래도 당신이 용기를 냈으니까. 태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선미야. 끝까지 함께 해줘서. 나도 고마워요. 평범한 인생 말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줘서. 작은 아파트 창가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인생은 얻었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태수는 글쓰기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행복은 조망이 아니라 합의입니다. 뷰는 날씨에 흔들리지만 합의는 삶을 단단히 지탱해줘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내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꿈을 품기엔 충분히 밝은 빛이었습니다.